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소나무당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것 같습니까? 현재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은 해야 하고 본인은 광주 서갑에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든 유권자를 만나고 싶으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법무부의 판단으로 옥중에서 어렵게 촬영을 해서 일단 연설문 하나는 나왔습니다. 그게 의외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송영길 대표, 그러면서 본인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식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당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것인지,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송영길 대표의 저런 단식이 어느 정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출마한 마화용 서울시당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거운동 하시느라 지금 광주, 목포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마화용 위원장님 이러니까 뭐 저희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잘 알기로는 노영희 변호사가 비례대표 후보 1번, 그리고 변희재 대표, 3번 손혜원 의원, 4번 정철성 변호사, 5번 권윤지, 뭐 6번 권윤지 5번, 권윤지 5번, 6번이 이제 김도연. 지금 김도연 베트남 대사, 7번이 정다은 이제 민주당 경북도당 도당의 이제 위원장. 위원장 맞습니다. 했던 이제 정다은 씨고 8번이 이제 마화용. 그렇습니다. 자, 8명이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네. 나왔는데 마화용 위원장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전국 손해보험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셨고 그 당시 노조원이 12,000명 정도 네. 됐는데 소나무당하고 이렇게 금융 쪽 전문가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노동운동 임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복귀하는 그 시점이 묘하게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만 좀 치르고 복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했다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회사를 퇴직하고 결국 정치권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네. 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이번에? 송 대표님은 사실 그 8년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특보로서 8년 동안 송영길 대표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제법 인연이 됐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같이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송 대표하고? 예를 들면은 그 특히 이제 대선 때 기억이 많이 남죠. 예. 지난 대선 때. 그때 제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원래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대선이 막 시작될 무렵에 송 대표님하고 제가 이런 그 약속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 첫 번째가 한국노총에 지지를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의당하고 연합을 하면은 대통령 선거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한국노총은 제가 지지를 받아낼 테니까 정의당하고 정치연합을 하는 부분은 송 대표님이 하시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국노총의 지지서를 받아냈죠. 저는 그래서 선거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 지난 대선 이야기죠. 이재명,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 맞습니다. 그때.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는 원래 이제 그 금융권에서 오래 일을 해왔지만은 정치권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자영업 쪽으로 정책 전문가로 이렇게 변모가 되면서 그쪽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민주당에 있을 당시에 많은 부분을 민주당이 제언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또 특히나 그 민주당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였는데 그 전국위원회를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나무당으로 인연이 된 것은 그 이전의 뿌리가 민주당이었고 또 그것도 좀 더 옮겨가면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는 민주당에서 인연을 맺었고 네. 지금 현재 소나무당 창당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버리고 소나무당의 일원으로 해서 비례대표까지 출마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토론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31.2%를 보였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사전투표율이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본다. 네. 근데 이걸 정리해 보면은 그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높은 사전 투표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총선보다는 확실히 사전투표율이 높아졌지만 그렇습니다. 대선의 또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그다지 높지도 않다. 네네. 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정권심판열기가 반영이 되었지만 네. 지금 현재 소나무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 비례정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약 또는 이제 활약을 기대하는 정당 쪽에서 보면 네. 투표율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국 투표율은 그렇지만은 전남 전북을 보면은 상당히 사전 투표율이 높습니다. 예, 그 제가 특히나 이제 소나무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남 지역 주민들 특히나 광주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겠다. 만약 이번에 심판하지 못하면은 윤석열하고 3년을 더 갈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봤을 때 전남이 41.2%, 또 전북이 38.5%. 좀 상당히 높다 봅니다. 예. 어쨌든 정권심판열기가 호남에서는 이번에 이제 상당히 높았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사전투표율로 뭐 보수가 결집했다, 진보가 결집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네. 뭐 그래서 이제 호고 영저 현상이다. 호남은 높은데 영남은 좀 적다. 이것을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소나무당 때문에 오늘 이제 모셨으니까. 네네. 자, 광주 지역구 서갑에 지금 옥중 출마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의 흐름과 예.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느끼는 민심 어떻습니까? 네. 냉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당선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만 두고 보면은 예.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5대5다. 예. 예. 우리가 창당을 지난 2월 달에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짧은 한 달 동안에 송영길 대표께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왔는 부분은 저는 대단한 성과다. 네. 이렇게 보고 특히나 제가 많은 주민들을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주민들을 만났을 때하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기를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주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정치평론가는 지금 네. 현재 광주 서갑의 송영길 후보하고 또 네. 민주당 후보가 누굽니까? 조인철 후보 네. 간의 격차가 네. 10% 안으로 좁혀들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은 아니다. 초박빙 상태다. 지금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저래서 이제 이게 선거 끝까지 봐야 하겠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민주당의 조인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텔레비전 선거 중앙선관위 또는 이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에 참석을 안 해버렸죠. 불참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민심이 안 좋아졌다. 민주당 후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감도 생겼다고 하고 네. 어찌됐든 지금 보시기에는
송영길 후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격차가 많이 나서 이번에 선거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조인철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토론에 불참해가지고 과태료를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이는 그 호남 시민, 광주 시민, 서울갑 시민들을 사실 우롱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불참했냐?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재산 정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본인이 그 부분을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태료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불참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선거가 지금 뭐 이틀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민심으로 직접 연결이 돼서 투표 결과로 이어지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미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확산돼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고 네. 저기 가면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전달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급격하게 전파되리라 봅니다. 지난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인철 후보가 이제 그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회. 불참하는 사유를 밝혔더라고요. 네, 당일날 아침에 이제 토론회 못 가겠다고 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은 거 맞죠? 그렇죠. 자, 토론회 당일이었습니까? 토론회 전날 저녁이었습니까? 불참 통보를 한 게.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당일날 아침이거나 그 전날 저녁쯤 될 건데요. 네. 과태료를 1,000만 원 맞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가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누구한테 광주 서울갑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재산 정식 문제 해명이 어려워가지고 불참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후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호남 정치인들이 또는 호남 유권자들이 평소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그 지역에서 깃발만 들면 말뚝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오만함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렇게 했을 수 있겠느냐. 만약 영남에서 TK에서 PK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식으로 토론에 불참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상대 정당에서 한 일이지만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을 할 것인지 여러분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광주에서 서구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민주진보 정권, 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범야권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나무당 지지율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례정당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각 정당이 다 해왔는데 네. 유독 소나무당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1% 중후반대 네. 그리고 3%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 네. 여기에서 당에서는 이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 장당이 늦다 보니까 예조 기간에서 많이 소남당을 참여를 못 시켰죠. 그런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4일 날 리얼미터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죠. 네. 그때 1.6% 나왔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이 고민을 좀 했었죠.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창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4월 4일 1.6%가 발표되고 4월 5일 날 1.9%가 발표가 다시 됐습니다. 그럼 0.3% 하루에 오른다는 얘기인데 네. 남아있는 기간이 4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0.3% 같으면은 1.2%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에 1.2 하면은 3.1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나무당이 시간이 짧아서 많이 국민들한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샤이 소나무당이 1%는 충분하게 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4월 9일까지 보면은 적어도 4.1%는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판단이 이제 실제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의 존재감을 일단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가 당을 만든 건 알겠는데 이게 소나무당이야? 송영길 당이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투표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니 네. 특히 소나무당에 이제 댓글을 올리는 분들 네. 가족끼리 뭐 일종의 몰표를 던졌다. 네. 네. 뭐 영남, 뭐 충청, 강원 할 거 없이 뭐 호남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내 소나무당 찍었어요가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찍었다. 이제 이런 걸로 보면 나름대로 표의 결집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일부이긴 하지만 왜 유권자들이 소나무당에 네. 열광하는 분들이 저렇게 강력한 일종의 팬덤 같은 걸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좀 요인은 뭐라고 봅니까? 그게 사실은 그 어떤 계기가 한번 있었죠. 그 FM 코리아에서 네. 우리 권현지 후보가 한번 돌풍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돌풍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상당한 계기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송영길에 대한 일정 부분 그 팬덤 내지는 정치인 송영길을 믿어주는 국민들이 저는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정치검찰 탄압에 의해 가지고 참정권도 보장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M 코리아라고 하면 시청자를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 FM 코리아라는 그 커뮤니티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FM 코리아는 아주 20대 이대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원래 네. 축구 모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특히나 권윤지 후보가 권윤지 후보가 예. 안티 페미니스트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그 FM 코리아의 회원들이 주로 그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네. 그 부분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소나무당을 알리게 됐고, FM 코리아 회원들 본인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고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FM 코리아 커뮤니티 이제 회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멤버십 회원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지금은 좀 존재감이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신드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일어날 때 FM 코리아를 중심으로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열광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갑자기 소나무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권윤지 후보 5번이죠. 예. 권윤지 후보가 안티페미니즘을 걸고 나름의 이제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서 여기에 FM 코리아의 커뮤니티가 열광을 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는 20대,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소나무당에 네. 상당히 표를 몰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소나무당의 홍보 요원이 돼 있는 느낌인데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당을 이렇게 이제 제가 비례대표 후보들 전원은 아니지만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게 실제로 소나무당은 기성 언론에 출연을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맞습니다. 많은 곳에서 초대를 해서 정치적 식견이나 방향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할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스픽스는 균형의 차원에서 모든 정당이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소나무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네. 저희들이라도 네. 좀 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줄 필요는 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유권자가 최선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특집 인터뷰를 꾸며서
마화용 후보까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요.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소나무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 단식을 하는데 오늘 며칠째입니까? 오늘이 7일째입니다. 7일째죠. 건강상 문제는 현재 없습니까? 저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송 대표님이 당뇨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약을 지금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당뇨약을 끊는다는 부분은 건강상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옥중 연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옥중 연설을 통해서 본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해체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비례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네. 호소하고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눈물 난다는 분도 많고요. 그럼요. 빨리 석방시켜서 제대로 경쟁하게 해달라는 또 법원의 요구도 많고 네. 그 연설문을 직접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제가 그 연설을 듣기 전에 사실 송 대표님으로부터 편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저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송 대표님 측으로부터 직접 서울특별시당을 장당해달라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제가 서울특별시당을 장당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하고 네. 저하고는. 근데 그 상황에서 송 대표님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왔는데 제가 낮에는 그 선거운동 하루 다닌다고 편지를 못 보고 있다가 밤에 숙소 들어가서 그 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힘을 합쳐서 200석 이상을 만들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3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래 민생이 3년을 더 기다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200석 이상을 국회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해야 된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본인의 뭐 신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어떤 역사적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지들에게 보냈다는 이제 그 편지에 오히려 본인이 많이 이제 울었다는 그렇죠. 것이고 예. 대국 메시지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옥중 연설문이 공개되고 나서는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그걸 제가 현장에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예. 그걸 바로바로 제가 느낍니다. 예, 주민들이 그 옥중 연설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광주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보통 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송영길이 너무 짠하다. 송영길이 너무 불쌍하다. 반드시 이번에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 직접 저한테 해줍니다. 그 연설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송영길 아들 송주환이 네, 너무 짠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송 대표님의 옥중 연설을 보고 듣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판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중세로 그렇습니다. 간다고 보고 최종 결과는 송영길 후보가 이긴다. 전 이길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나온 김에 광주 서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 목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포는 지금 최대집 후보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에서. 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포가 인구가 약 22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목포의 최대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겁니다. 많은 후보들이 의과대학을 계속 공헌을 해봤는데 누구도 그걸 의과대학을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포 가가지고 저도 유세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주민들이 최대집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목포에서는 최대집을 천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의과대학 들어간 것만 해도 천재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전국 의사협회 회장이 됐잖아요. 목포 시민들은 최대집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최대집이 앞으로 목포를 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만난 후보가 목포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짧게 만난 후보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최대집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당선이 목표이겠지만 네. 당선이 우선순위로 보면 광주 서갑과 목포. 뭐 두 석 다 당선되면 좋지만 네. 만약에 한 석이 된다면 광주 서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딱 이 시간만 두고 보면은 예. 광주 서갑이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렇지만은 목포는 그 손혜원 전 의원이라는 분이 예. 있기 때문에 목포도 만만치 않다. 최대집이 이렇게 예. 보고 있고 목포의 그 최대집의 최대집을 알아가는 예.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보의 확장성이 생각보다 가파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목포도 모른다. 예,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보고요. 네. 비례대표 지금 득표율은 이제 아까 3%,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는 4%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 네. 이 추세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은 예. 실제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예. 제가 리얼미터에서 1.6%, 1.9%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최소라고 봅니다. 예조 기관에서 조사를 많이 안 해서 저는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소나무당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이 소나무당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4.1%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번이지 않습니까? 번호가. 그렇습니다. 제 아는 분이 소나무당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나무당을 찍고 나와서 네. 몇 번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번호가 많아가지고 네. 찾아서 찍기가 되게 어려웠다. 네. 그래서 소나무를 찾아서 찍기는 찍었는데 네, 네.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더라. 번호도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29번 같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번이면 한참 뒷순위 맞습니다. 예. 29번을 외워야 되는데 이구동성 29번이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게 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소나무당을 찾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도 그래 소나무를 찾아서 찍었고 그렇습니다. 29번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소나무를 찾아서 찍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당, 네. 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녹색정의당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답할 경우에는 소나무를 찍기 쉽지만 네.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소나무당을 찾아서 찍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나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표를 찍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에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나무당을 찍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당을 적어도 찾아서 찍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아마도 이제 수만 건의 조회수가 나올 텐데요. 네네. 소나무당이 실제로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주관적 판단과 기대보다는 객관적으로 지금 몇 명까지 당선될 수 있느냐, 몇 네. 퍼센트 득표 가능하겠느냐를 8번 후보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 목표는 예. 사실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송영길 후보의 당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를 해보고 받는 느낌, 그러고 이제 어쨌든 뭐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 빅데이터의 그 자료들 이런 걸 분석해 보면은 저는 최소 4석에서 5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구의 한 석, 예, 비례대표에서 3석에서 4석 정도 그렇습니다. 나온다.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소나무당은 계속 알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소나무당은 계속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제가 0.3%씩 하루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는 이제 시간이 가면 이 가파르지겠죠. 거기에 사이 소나무당이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4에서 6%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결국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5에서 4.7%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송영길 대표는 저는 당선권에 있다.
4월 9일 가면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최소 4석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최대 지입이 정말 선전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5석까지 가능하고 그것이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그 정도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일단 주셨고요. 그러면 마오영 후보는 네. 이번에 당선이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8번이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나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소나무당의 모든 후보들이나 당직자들이나 소나무당을 위해서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첫 번째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습니다. 모두 다 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로부터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된다. 그 순번이 몇 번까지 올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노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비례 후보 한 분이라도 더 당선되겠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원래 손보사 손해보험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의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정치권에 입문했다가 돌아가기 직전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되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네. 그러면 우리 마화용 후보는 네.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겁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님하고 8년 동안 특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 있는 정치인이다. 송영길이.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운동을 마쳤고 지금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 정치에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 이 부분을 송영길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좀 불편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면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 5번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인천시장 2번 하셨죠. 인천시장 한 번. 한 번 했고 당대표 하셨고 네. 서울시장 이제 후보 출마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네. 가장 능력 있고 또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다. 뭐 같은 말이기도 하고 약간 네. 다르기도 한데 네. 그런 송영길의 진가가 왜 지금까지는 그 수십 년간의 정치 일정 안에서 국민들에게 왜 알려지지 않았죠? 저도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송영길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울 시민 전체가 다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거를 해보니까 서울 시민 절반이 송영길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이 부분이 저도 계속 고민이 된 거죠. 송영길은 그 계파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자기 실력과 능력을 만들어가는 정치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도 큰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소나무당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송영길을 알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 보고 이게 계기가 올 겁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저는 계기가 올 거라 보는데 이번에 광주 서구갑에서 당선이 되면은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송영길 정치인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영 후보를 통해서 본인은 설사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송영길 대표의 당선과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라면서 몸과 마음을 온몸을 던져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마화용 후보를 통해서 소나무당이 이래서 뒷심이 상당한 정당이구나.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정당이구나. 그리고 총선 결과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찌됐든 소나무당이 선전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 네. 그리고 과거에 청산해야 할 무엇을 반드시 청산해내는 그런 정당과 정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마지막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이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부산에서 좀 지지를 많이 해주고 송영기는 사실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호남인, 광주분들 이분들은 송영길과 소나무당을 꼭 좀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 소나무당은 민주당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과 한솥밥 먹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소나무당 외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소나무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면 그들이 얼마나 22대 국회에서 잘 싸우겠느냐 이 생각도 들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바로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역시나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 지혜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